안녕하세요. 저는 네이버 카페 DJI Inspire 1 and Venom 3 Owners Group의 매니저 손세현입니다. 오늘은 포커스 모드 중 어드밴스드에 대해서 알아볼 거고요. 포커스 모드 중 어드밴스드는 제 생각으로는 가장 많이 활용이 가능한 부분이 조종사가 움직이는 물체에 탑승을 해 있고 역시 움직이는 피사체를 촬영을 할 때 가장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오늘은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릴 텐데요. 제가 그러니까 조종사가 보트에 타 있고 그리고 저 보트 뒤에서 따라서 오는 수상스키를 타는 피사체를 촬영을 한다는 가정하에 설명을 진행하도록 할게요. 먼저 서브젝트인데요. 서브젝트 아래에는 또 역시 지금 화면에서 보듯이 네 가지 옵션이 있는데 그중 오퍼레이터, 디바이스, RC는 기본적으로 같은 거라고 보시면 되죠. 오퍼레이터는 말 그대로 조종사를 point of interest 해가지고 중심이라는 거고요. 그리고 디바이스는 아이폰이나 아이패드가 중심이 된다는 얘기고, RC는 당연히 조종기가 중심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중심이 된다는 얘기는 초점을 오퍼레이터, 조종사, 그리고 디바이스, 그리고 아니면 조종기로 둔다는 거를 얘기를 드리는 거고요. 방금 말씀드렸던 대로 이 세 가지는 같은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니까 이 셋 중에 아무거나 하나를 선택하시면 되는데, 선택하는 기준은 오퍼레이터로 놔두시면 기본적으로 이 앱이 조정기 또는 RC 중에 데이터가 좀 더 정확한 거를 확인을 해서 자동으로 선택을 하게 되어 있어요. 디바이스는 말 그대로 아이폰이나 아이패드를 선택을 조종사가 직접 해준 거고, RC는 말 그대로 조종기라는 뜻이죠. 지금 제가 조종기가 꺼져 있잖아요. 꺼져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RC를 선택을 하니까 안 나오죠. 지금 나왔다가 없어졌다 보시죠. 오퍼레이터를 선택하면 방금 말씀드렸던 대로 자동으로 가장 정확한 데이터를 읽으니까 지금 디바이스에서 정보를 받아서 오퍼레이터 위치를 표시를 하는 거겠죠. 그래서 그냥 기본으로 오퍼레이터로 두시고 사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화면을 보시는 대로 지금 파란색 모양이 있는 부분이 조종사 및 보트 위치가 될 거고요. 그리고 화살표 모양으로 지금 쭉 움직이는 모양이 예를 들어서 보트 진행 방향이라고 생각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왼쪽 아래편에 보시면 스키어 위치가 보이시죠? 그게 피사체가 되겠죠. 그리고 로프 길이는 총 78m예요. 그러니까 78m이니까 약 한 253피트 뭐 이 정도 되는 253, 258피트 정도 되는 모양이더라고요. 그 정도가 됐다고 기본으로 가정을 하고 진행을 할 텐데요. 그러면 지금 보시는 대로 초점을 두는 부분이 조종사예요. 조종사라는 얘기는 얘가 이대로 실행을 하게 돼서 기체가 날아가고 있다면 어떤 방향으로 기체가 날아가건 조종사만을 찍게 돼요. 그렇게 되면 실제로 우리가 찍고 싶은 거는 스키어인데 그게 아니라 조종사를 찍으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렇다면 이 피사체로 지금 나타난, 보세요, 서브젝트로 나온 부분을 스키어 위치로 보내야겠죠. 그 스키어 위치로 보낼 수 있는 방법이 오늘 포커스 중 어드밴스드 모드고요. 그 중에서도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오프셋을 이용하게 될 거예요. 제가 방금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보트하고 스키까지의 거리는 78m. 그러면 저는 피트를 사용하니까 피트 같은 경우에는 대략 한 258피트 또는 253피트 정도가 되더라고요. 그러면 253피트로 이동을 할게요. 그리고 제가 지금 하는 순서를 잘 지켜주세요. 제가 순서대로 하질 않았더니 작동을 제대로 하질 않더라고요. 지금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253피트로 이동을 하니까 지금 보시는 대로 서브젝트 위치가 확 바뀌었죠. 그 말은 뭐냐면 오프셋을 이용을 해서 내가 찍고자 하는 조종사의 위치를 임의적으로 보내는 거죠. 프로그램으로 보내는 거죠. 그러면 253피트까지 보내는 거예요. 그러면 원래는 여기서 바로 작동을 해도 되는데 간혹 안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지금 거리를 셋업한 상태에서 다시 이전 모드로 돌아갑니다. 그러면 역시 이 지도에서도 조종사의 위치가 바뀌어져 있죠. 서브젝트가 253피트만큼 멀어져 있는 상태죠. 지금
이 상태로 보시는 대로 이렇게 돼 있죠. 그리고 지금 제가 잠깐 말씀을 안 드렸는데 다시 잠깐 돌아가서 포커스 모드를 보시면 앱솔루트로 선택이 되어 있어요. 앱솔루트는 뭐냐면 항상 true north, 그러니까 나침반을 기준으로 나침반 북쪽을 항상 가르친다는 뜻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거리를 0으로 했을 때는 아니면 어떤 거리로 했을 때 무조건 북쪽 방향으로 카메라 김벌은 확인을 초점을 맞추게 돼요. 그래서 지금 제가 있는 위치에서 북쪽으로 이게 이동한 것이지 그냥 무조건 357피트라고 했을 때 아무데나 이동을 하는 게 아니라 거리를 줬을 때는 북쪽 방향으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방금처럼 다시 말씀드리면 253피트를 맞추고요. 돌아갑니다. 돌아가면은 지금 보이시죠? 오프셋에서 앱솔루트라고 정해졌고 0도, 북쪽이기 때문에 그렇죠. 0도, 0피트는 제가 아무 조절을 안 했기 때문에 지금 엘티튜드 조정을 안 했기 때문에 0피트 나오고요. 그리고 거리는 253피트가 나옵니다. 그럼 여전히 문제가 뭐냐면 253피트까지 멀어지긴 했지만 피사체를 찍기에는 너무 각도가 맞지가 않죠. 피사체 같은 경우에는 각도가 대략 한 200, 30도 정도 될 듯 한데요. 이렇게 나오면 화면을 찍지를 못하니까 이제 각도를 조정을 해서 스퀘어 쪽으로 보내도록 합니다. 다시 그러면 돌아와가지고 이 베어링 앵글이 보이시죠?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약 한 220 정도가 되니까 220도 정도로 이렇게 조정을 하는 거예요. 220 정도. 그러면 보이시나요? 여기 쪽에 서브젝트, 오퍼레이터 위치가 확 바뀌었죠? 그러면 대략 이제 조종사와 스키어 위치로 이동을 했는데요. 제가 좀 확인을 해보니까 정확한 위치는 대략 238도가 되더라고요. 그러면 조금 더 이동을 할게요. 238도로. 이렇게 이동을 하면 실제로 카메라는 항상 이 위치에 253피트만큼 멀어진 거리에서 그리고 238도의 각도로 항상 고정이 되어 있는 상태죠. 그러면 다시 돌아갑니다. 그러면 지금처럼 이렇게 바뀌어져 있는 거 확인을 할 텐데요. 그러면 이제는 준비가 된 상태죠. 만약 이대로 진행을 한다면 일직선으로 진행한다는 가정하에 진행을 하게 되면 항상 지금 보이는 점 있으시죠? 제가 움직이는 거리에 따라서 항상 이 위치만 238피트, 한 253피트 또는 78m만큼 멀어진 거리에 초점을 두고 항상 촬영을 하게 되는 거죠. 각도는 238도로 해서 말이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보트를 타고 이 수상스키를 타는 사람이 일직선으로만 움직이지는 않죠. 그렇게 되면은 또 조정을 해줘야 할 부분이 뭐냐면 각도를 계속 조정을 해줘야겠죠. 죄송합니다. 이 부분이 아니죠. 각도를 조정하는 방법은 방금 여기 조금 전에 사용을 했던 베어링 앵글에서 각도를 활용을 해주시면 돼요. 이 상태에서 화면에서 보이는 상태에서 스키어가 왼쪽으로 이동을 한다. 그러면 플러스 버튼을 이용해줘서 이렇게 왼쪽으로 움직여줘요. 그리고 또 오른쪽으로 움직인다. 그럼 같이 따라서 마이너스를 눌러서 이렇게 조정을 해주시면 되겠죠. 로프의 길이는 항상 고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좌우로만 각도를 잡아주면 되겠죠. 근데 이때 반드시 아셔야 될 부분은 뭐냐면 포커스 모드는 사람이 직접 기체를 조정을 하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면 기체는 사람이 조정을 하니까 기체의 높낮이는 사람이 작동을 하게 되잖아요. 그때 자동으로 올라가게 되면 카메라는 여전히 그 피사체를 잡고 있을 때니까 굳이 엘티튜드는 현재 상태에서 굳이 바꾸실 필요는 아마 없을 거예요. 만약에 바꿔야 된다면 플러스 마이너스 버튼을 이용해서 엘티튜드를 바꿔주면 이거는 뭐냐면 카메라의 각도를 위아래로 조정을 해주는 거예요. 스틱을 위아래로 올리면 기체가 위로 올라가지만 이 지금 엘티튜드를 움직여 주시면 카메라가 5피트 원래 위치에서 0피트에서 5피트만큼 올려진 상태로 계속 촬영을 한다는 뜻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움직이는 물체가 사람 정도라면은 키가 아무리 커봐야 뭐 한 2m 정도밖에 안 되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이거를 거의 이용하실 필요는 없을 거예요. 그런데 움직이는 피사체가 예를 들어서 뭐 한 30m다, 40m다 이렇게 되는 경우엔 어떤 게 될지 모르겠지만 그런 경우에는 이 LTD를 사용을 해주셔가지고 그 피사체의 높이가 총 30m면 30m 이내에서 나는 30m 중 15m에 중심을 두고 촬영을 하고 싶다고 하면 지금 엘티튜드를 이용을 해가지고 고도를 이용을 해가지고 그 한 부분에 각도 초점을 정확하게 잡을 수가 있는 부분이에요. 그렇지만 피사체가 그렇게 크지 않다라면 제 생각에는 크게 엘티튜드를 굳이 움직이실 필요는 없다고 생각이 드네요. 그렇게 돼서 이렇게 조정이 다 끝난 상태라면 이제는 다음으로 넘어가면 되겠죠. 그래서 오픈 플라이트 대시보드를 가시고요. 지금 제가 화면은 아무것도 안 나오지만 다 준비가 됐다면 Start Engage Sequence를 하시면 돼요. 이 부분에서 제가 봤을 때 가장 중요한 이 움직이는 물체를 찍으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부분은 뭐냐면 기본적인 세팅은 이렇게 해서 진행을 하면 되겠지만 이 프로젝트를 진행하기 전에 반드시 스키를 타는 사람하고 카메라를 찍는 조종사하고 협의가 잘 이루어져야 돼요.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나는 왼쪽으로 움직이겠다.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나는 오른쪽으로 움직이겠다. 어느 정도 시간이 되면은 나는 한 바퀴를 돌겠다. 뭐 점프를 하겠다. 이런 게 전부 다 갖춰진 상태여야지 조종사가 미리 대비할 시간이 있겠죠. 그 시나리오를 잘 짜셔가지고 진행을 하시는 부분이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지금 제가 시작을 한 지 한 약 11분 정도가 됐는데요. 빨리 하면은 마칠 수 있을 것 같기도 하겠네요. 그러면 오늘은 바로 지금 포커스 모드에서 앱솔루트를 마치도록 하고요. 코스는 제가 말씀드렸는데 아직 확인이 안 됐기 때문에 일단 넘어가도록 하고요. 나머지 부분인 터치, 디렉션 아니 생각보다 할 게 많겠네요. 그러면 오늘은 여기에서는 어드밴스 중에서도 서브젝트만 끝내도록 하고요. 터치까지는 끝낼 수 있겠네요. 터치는 뭐냐면 화면에다가 손을 갖다 대고 움직이는 방향대로 이 포커스를 잡아주는 부분이 되겠죠. 이 부분은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굳이 오토파일럿 앱을 사용하시면서 할 이유는 없을 것 같고요. 그 앱을 그냥 사용을 하시는 게 여러모로 편하실 것 같고요. 마찬가지로 패시브는 100% 조종사가 조정을 하는 거예요. 이걸 하면서 아직까지 저는 왜 굳이 오토파일럿을 사용을 해야 하는지는 이유는 찾지 못했는데요. 아마도 다른 컴퓨터 플라이트라든가 아니면 컴바인 플라이트 컨트롤에 왔을 때 접목이 돼야 하기 때문에 이 기능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포커스만을 사용을 한다면 제가 봤을 때 터치라든가 패시브는 사용하는 의미는 크게 찾지를 못하겠어요. 왜냐면 전부 매뉴얼로 작동을 해야 되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어드밴스를 저는 만약에 사용을 하게 된다면 서브젝트가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서브젝트하고 아니면 디렉션 이 정도가 아마 확인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면 다음 시간에는 디렉션하고 서브젝트에서 마무리하지 못한 POI를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 여기까지 확인을 해주신 분께 감사드리고요. 저는 네이버 카페 DJI Inspire 1 and Phantom 3 오너스 그룹의 매니저 손세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